안녕하십니까. 저는 휴엔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비즈주머 컨퍼런스 2시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그러니까 한 8회 정도를 생방송을 합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생방송을 했는데요. 생방송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긴장을 제가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근데 생방송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항상 생방송은 긴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이 지금 휴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또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몇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제가 그 PD들이 시청률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얘기를 저는 좀 알겠어요. 예,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야, 시청률이 높다 그러는데 어느 날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 방송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이 월요일부터 월화 수목 금 2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업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월요일 날은 제가 대표이사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회사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겠지만 제 사업 설명에는 제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가 또 저희 휴엔컴퍼니가 무엇을 도대체 하려고 하는 회사인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휴엔컴퍼니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 소개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엔컴퍼니는 올해로 창업한 지가 1999년 1월 1일 날 창업을 했기 때문에 20년 차가 됐습니다. 20년 차가 됐다는 의의를 저희가 이거 매일 자랑 삼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년 됐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될까요? 이 업계에서. 이 업계라고 하면 직접 판매 업계, 특히 다이렉트 셀링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뜻합니다. 거기서 20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좀 희소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20년 이상 영업을 한 기업이 한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휴엔컴퍼니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년의 이야기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일반 기업이야 일반 기업도 20년 동안 요즘에는 어려워요.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인정 못 받고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인데 20년 정도 됐다? 그러면 강산이 2번 바뀌는 해 동안 소비자들이 매니아층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그 제품들이 전부 다 여러분 슈퍼마켓 갈 때 슈퍼마켓에 있는 제품 전부 다 좋아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제품 사러 가잖아요. 물론 이 안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들도 있고 또 전부 다 좋은 것보다 내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20년 동안 영업을 해온 아이템 중에 주력 아이템들은 20년간의 회사가 지탱할 수 있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회사가 망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모든 신용이 한순간에 스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연속성을 저희는 지금 국내에서는 수천 개의 기업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휴엔컴퍼니예요. 그래서 맨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의 경영인데요. 경영을 하면서 위험한 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또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돼요. 요즘에 최근에도
몇몇 개 회사가 짐 싸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짐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이름 바꾸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왜? 전체적인 사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의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야 막 하려고 들 텐데 인식이 안 좋으니까 자꾸 피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마케팅을 쓰면 잘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마케팅을 자꾸 갖다 씁니다. 공격적인, 그리고 법망을 피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니까 너무 정상적이니까 잘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들으면 확 놀라는 막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막 써요. 왜? 회사도 돈 좀 벌려고. 아니면은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런 짓을 한 회사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가졌죠. 그것이 지금 저희 휴앤컴퍼니가 이렇게 매일 생방송에서 제일 먼저 저희 회사는 20년 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랑거리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신뢰성이겠죠. 뭐 회사가 어쩌다 저쩌다 해도 이제 뭐 2, 3년 된 회사가 20년 된 회사를 논하는 업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20년 경험해 보면 알 텐데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1999년에 피부샵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피부샵 프랜차이즈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시킨 이 샵 프랜차이즈 또는 매장, 점포의 선두예요. 저희는 선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 다들 저희를 보고 돌연변이라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그때 강의장에 가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러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하는 것 중에 제일 1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점포였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뭘로?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돌연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뭐 설명을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1996년에 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아주 짧지만 치열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2년 반 만에 딱 알아차렸어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겠구나. 딱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한테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 사람은 아니고요. 벌레예요, 벌레. 예, 피부에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산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98년에 처음 듣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똑같이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들으셨으면 저처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 피부에 모낭충을 싹 긁었는데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벌레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 뒤져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 나라의 독점 에이전트, 미국과 중국만 좀 땅덩어리가 커서 주별로, 성별로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이에요. 그 독점 에이전트를 제 손에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봐도 여러분 아무나 데려와서 이렇게 쓱 모낭충 보여주고 이 모낭충이 피부에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해결책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독점이다. 이러면 팔리겠다 1번, 안 팔리겠다 2번 몇 번입니까? 당연히 팔리겠다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내가 갖다 팔아도 팔리겠다 하는 생각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되겠다. 이 아이템은. 그렇게 해서 98년에 회사를 준비하고 99년 1월 1일 날 오픈을 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팔 것이냐 소비자들에게. 피부 샵을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부 아카데미를 열어서 피부샵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부샵 차려줄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피부 아카데미를 돌려서 수료증을 주고 피부샵을 차려서 거기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소비자 저변 확대를 시켜나간 회사가 바로 저희 휴앤컴퍼니예요. 그런데 피부샵이 의외로 여러분 수익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고객들 관리 쿠폰 끊는다 그러죠. 쿠폰 끊는 수익하고 물건을 도매로 갖고 와서 소매로 판매할 때 남는 그 마진 그거밖에는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형화돼 가지고 막 작은 피부샵 원장님들은 그렇게 수익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익에 좀 더 색다른 수익을 좀 드려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전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샵 차려서 돈 벌고, 내가 샵 돈 버니까 너도 나 같은 샵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누가 차리면 그것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그 샵들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공유를 해서 내가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것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점포 네트워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나름대로 주요했습니다. 주요해서 처음엔 저희를 돌연변이로 보고, 처음에 제가 회사 차렸을 때 다들 그랬어요. 무슨 유점포 네트워크? 저 6개월 있다 망한다 이랬어요. 6개월 있다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들 그래요. 그랬는데 그들은 다 망했고 저희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더니, 많은 기업에서 도대체 저 회사는 왜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하냐, 뭘 하길래 그러냐 했더니 안정된 샵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저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뭐 매장을 차리고 점포를 차리고 샵을 따라하고, 그게 다 저희를 따라 벤치마킹한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것도 시작한 지 뭐 1, 2년 돼서 따라한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하는 거 보고 따라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미 다 해보니까 이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그들은 따라해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저희는 새로운 거,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지금은 과열 경쟁이고 모든 것이 포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의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와 있는 게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플랜, 여러분 요즘에 돈 되는 일 뭐 얼마나 있습니까? 새로운 돈 되는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요. 왜? 그게 그거거든요. 완전히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던 저희 휴앤컴퍼니가 2016년 제2의 창업을 선포하면서 휴앤 홈쇼핑부터 휴TV, 휴월드, 휴앤텔레콤, 휴앤샵, 휴팡이라고 하는 다양한 휴 브랜드, 이름도 21세기 포유였던, 창업 당시 21세기 포유였던 이름을 2016년 제2의 창업을 선포하면서 휴앤컴퍼니로 바꿨고요. 휴앤컴퍼니로 바꾸면서 새로운 마케팅에 도전을 해보자. 그 새로운 마케팅의 이름이 바로 비즈 슈머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비즈 슈머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즈 슈머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사업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슈머는 컨슈머, 소비자란 뜻입니다. 이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의 합성어, 그래서 이 뜻은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비즈 슈머라고 합니다. 프로슈머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로슈머는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즈 슈머는 비즈니스에 참여를 해요.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휴앤컴퍼니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신조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하고 이 비즈 슈머를 알리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 비즈 슈머 말 그대로 휴앤컴퍼니가 비즈 슈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자, 비즈 슈머가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비즈 슈머라고 하는데 휴앤컴퍼니가 비즈 슈머 마케팅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휴앤컴퍼니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소비자들이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휴앤컴퍼니는 그 환경을 뭘로 만드냐면 바로 저희가 생각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플랫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휴대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들이 뭔가를 활용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비자들을 아주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컨슈머라는 단어를 없애고 비주슈머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세계 최초로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겠다고 덤벼든 회사가 바로 저희 휴앤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업 설명이냐면요. 소비자들에게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지를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이 2015년에 제가 쓴 칼럼이 이렇게 실리면서 공식적으로는 이 한경 비즈니스 잡지에 비주 슈머가 소개가 됐고요. 이것을 만든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창시자라는 말씀을 하는데 뭐 슈엔 컴퍼니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그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왜 이 비주 슈머가 돼야 되고 지금 슈엔 컴퍼니는 그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회사인지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996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했고요. 사업자에서 컨설턴트가 됐고 컨설턴트가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2년 반 하고 딱 알아차렸다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계를 떠내려고 하다가 회사를 만나서 이 아이템을 만나서 회사를 차렸고 23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 제가 뉴 컨슈머리즘 비주 슈머라는 새로운 그 용어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고 나서 제가 아주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붙였는데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제가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처음에 23년 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 문구에 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만 쓰는 사람들한테 유통, 광고의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들을 성공시키는 만큼 내가 성공을 해요. 이러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에 반해서 제 인생을 걸었고 지금도 이것이 실현만 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비즈니스는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 슈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가져왔고요. 본질을 한번 실현시켜 보겠다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플랫폼이 바로 휴월드입니다. 휴월드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게 이게 다 정거장입니다. 어떤 정거장이냐면 이 페이스북은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정거장이고 이 구글도 마찬가지. 이건 검색 정거장이에요. 뭐 아마존 이건 물건 사는 정거장이고 카카오톡 이것은 뭐예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정거장에서 출발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은행도 하고 택시도 하고 많은 소비로 바뀌었습니다. 알리바바 물건 사는 정거장, 네이버 그냥 포탈 이걸 포탈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게 다 있는 정거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대중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정거장으로서 이용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백화점도 플랫폼입니다. 왜요? 대중들이 가서 물건 사잖아요. 시골에 장터가 열리면 그 장터도 그 마을의 플랫폼이에요. 모든 그런 것들을 플랫폼이다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에 우리는 접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서 플랫폼이 없이는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 중에 소비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에게 좋은 사업거리도 줄 수 있을 뿐더러 수익성도 주고 그것을 제가 아는 방식에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가장 파워풀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접목을 시킨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되겠다. 그리고 사업 패러다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기존의 이름으로는 하기가 싫고 왜? 기존에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비주 슈머라는 용어가 탁 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물꼬가 확 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비주 슈머라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붓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저는 제2의 창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창업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 사업 설명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는지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자체를 아직 모르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간단합니다. 물건 파는 방식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네트워크로 판다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는 물건 파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광고를 통해서 파는 방법, 뭘 통해서 파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관계십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방식을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고 그 광고비에 쏟아붓는 돈을 일반인들에게 당신이 이 상품을 써보고 또는 이 상품을 가져다가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듣고 이 상품을 쓰면 우리가 다른 데 광고비 썼던 것을 당신이 구정 광고를 했으니까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해요. 심플하죠. 그게 물건 파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퍼져나가면 그 사람들이 물건 살 때마다 당신에게 그 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게 전 세계 벌써 나온 지가 70년 됐습니다. 70년 돼서 그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고, 저는 23년 전에 그 마케팅을 만나서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최고의 마케팅이다 하고 제 인생을 바친 겁니다. 근데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마케팅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관계식으로 해서 물건이 잘 팔렸다면 다른 거 또 새롭게 만드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 기존의 방법대로 저는 23년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공부를 23년 해가지고 자격증 따려고 23년 공부했는데 교재가 바뀌어버려요. 23년 만에.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기존에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잘 팔리고 말처럼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수익을 얻고 했으면 안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지금 수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처럼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말을 어떻게 했는데 말처럼 안 됐을까요? 이 사업하면 인세소득 얻는다고 했습니다. 인세소득이 뭡니까?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이 계속 저 죽어도 팔려나갈 때도 계속 저한테 인세 들어오는 거, 그게 인세예요. 그리고 이 사업하면 열심히만 하면 누구든지 다 백만장자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돈을 벌고 그 돈이 평생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말처럼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허상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왔죠.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최근에 공정위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82% 전 판매원, 등록된 판매원 중에 82% 수당이 영원이래요. 영원. 근데 그것은 공정위가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그들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회원만 등록한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그 사람들, 소비자가 무슨 수당을 받습니까? 그 82%를 수당 못 받았다고 영원으로 만들어 놓는 그 공무원이나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 공정위에서는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석특필해 놓고, 아무튼 저는 82%는 그냥 사업자로 치질 않기 때문에 그냥 빼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몇 퍼센트죠? 18%. 18%만이 단돈 얼마라도 수당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 네트워크에서 사업자인데, 사업자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빼야 돼요. 왜 빼야 될까요? 요즘에는 그냥 물건만 내가 소비자로 사도 자신의 매출의 몇 퍼센트 주는 수당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아예 그런 보상이 없는 데는 그냥 영원이지만 소비자들도 물건 얼마 내가 쓰고 싶어서 한 돈 10만 원어치 사도 단돈 몇천 원 들어오는데도 안 와요. 그럼 그 돈 들어온 사람을 또 사업자로 보느냐?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이상 빼야 돼요. 한 18%에서 9% 정도는 빼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체에서 한 10% 정도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쳐지는데, 그 중에 수당을 받은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고 대중들이 아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벌어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원래 그렇게 말했으면은 말처럼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누구나 막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처럼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의 제품력, 무슨 뭐 이런 것으로 따지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이 패러다임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비즈 슈머입니다. 비즈 슈머.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사업을 플랫폼이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느 요즘에 조금 강의 꽤나 한다는 사람 강의 들어보면 타 회사에 플랫폼 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 제품 조금 한다 그러면 죄다 다 플랫폼이래요. 왜? 플랫폼이란 단어를 써야 왠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플랫폼이란 단어를 써야 왠지 우리는 틀린 거 하는 것 같으니까. 플랫폼 틀릴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플랫폼, 이제까지 20년 전, 30년 전에도 쇼핑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게 다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인터넷만 들어가도 플랫폼 천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플랫폼 자체가 새롭다. 어떤 이들은 저희를 휴행컴퍼니 얘기하는데, 다 있는 플랫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틀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은 강의 한 5번 더 들으세요. 그러시면 제대로 휴행컴퍼니 알고 휴행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플랫폼을 한다고 휴행컴퍼니가 다른 게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서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중들이 인정하는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인정하는 그 수준이 무슨 수준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네트워크를 안 하는 사람들이, A라는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야, 전화해가지고 너 네트워크 마케팅 하니? 축하한다. 나 좀 만나자. 이런다. 1번. 걔한테 전화 딱 뜨면 안 받는다. 2번. 몇 번입니까? 왜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는 수준이에요. 뭔지 물건을 사줘야 될 것 같고, 뭔지 나에게 뭔가 부담되는 뭔가를 자꾸 요구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대중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지, 플랫폼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같아요. 근데 그 플랫폼 안에서 대중들에게 인지하는 그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높이려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되고, 새로운 뭔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14년 11월부터 도전한 것이, 플랫폼을 만들어내는데 뭔가 달라야 되겠다. 제일 먼저 달라야 될 게 뭐냐면 스케일이었어요. 스케일이 달라야 되겠다. 왜 보통 보면, 여러분 영화 보면 스케일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인가 나왔는데, 그거 보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제일 첫 마디가 재밌었어요. 스케일이 달라. 역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다른 것도 다른 거예요. 그 스케일에 뭘 따지냐면 수준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스케일로 만들면 그 영화를 바라보는 뭐가 틀려져요? 수준이 틀려져요. 그래서 스케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지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는 스케일이
각각 지금 다른 플랫폼들은 각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국이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고, 중국이면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팔고, 일본은 일본 사람.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로망이죠. 전 세계를 국경 없이 내 회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상상은 23년 동안 내내 했던 상상이에요. 그게 쉬웠다면 많은 이들이 도전을 했겠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국경 없이 그 회원을 가입시켜가지고, 여러분, 국경 없이 가입을 해가지고 쉽게 그들에게 물건을 배송하고 결제를 시키고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매출로 잡아가지고 수익을 주는 게 쉽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벌써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할 뿐더러, 두 번째 제가 해보니까, 3년 내내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도전을 안 하는지를 뼈저리게 알겠어요. 왜? 뭐냐면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가성비가 안 나와요. 즉, 내가 이것을 막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확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기업들은 쓸데없는 데 돈 쓰기 싫으니까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출발부터가 어떤 걸로 시작했냐면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죠.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방식대로 간다면 이것은 산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것을 뻔히 두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 비주슈머라는 단어가 탁 왔고, 저는 한번 도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왜? 제 인생이기도 했고, 또 이거는 확신이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다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가 있겠다. 사람들이 우리 네트워크를 보는 수준을 높일 수 있겠다. 제일 먼저 뭘 바꾸다? 스케일을 제일 먼저 바꾼 거는 용어였어요. 용어를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해도 억울해서 죽겠는 거예요. 20년 동안 민원 한 건 없는 그러한 회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름으로 다 망가뜨리는 다른 회사와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니다 하다가 수업들이 너무 이제 망가뜨려 놓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민망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답하기도 뭐한 거예요. 너희들도 다 똑같은 네트워크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도전할 거면 새로운 용어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만든 용어가 비주슈머예요. 비주슈머 마케팅으로 새로운 일단 용어로 출발을 했습니다. 용어가 틀리다고 해서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말장난이 되는 거죠. 더 심한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주슈머로 바뀌었고, 두 번째 스케일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디에 도전을 했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플랫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월드에 들어가 보면 14개 언어로 변환이 되고, 또 166개국에 결제가 되고 166개국에 배송이 돼요. 회원가입이 자유자재로 되고, 또 방송, 전 세계를 교육하려고 하니까 방송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 166개국이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것을 생방송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겠다. 또 멤버십, 전 세계를 하나로 멤버십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우리 휴행 컴퍼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에서 바로 그들에게 뭘 받고 있어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준을 이렇게 봤던 이들이 그 스케일을 가지고 조금 높여줬어요. 자, 두 번째, 이 스케일이 다른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휴행 컴퍼니가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10분의 1도 아직 안 했어요. 플랫폼에 P자 하나 그렸습니다. P자.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전 강의 때는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밑단을 만들어서 물에다가만 띄워놨어요.
위에 이제 선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띄워놓은 상태예요. 어떤 거? 휴월드라고 하는 커다란 배를 하나 띄워놓은 거예요. 그냥 10분의 1도 아직 안 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멤버십 비즈니스와 플랫폼을 휴월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최소한 이것을 많은 나라에서 보게는 해야 되겠다. 우리 휴행컴퍼니. 그리고 회원가입을 자유자재로 일단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한 나라들은 결제와 배송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지금 미국부터 일본, 캐나다 각 나라에서 막 수시로 물건을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원활한 나라도 있고 원활하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이것이 보통 메커니즘이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휴행컴퍼니는 하나하나 부숴가면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렇게 휴월드를 만들어서 일단 제일 먼저 이러한 시스템의 스케일을 달리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일단 믿는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냐면 우리가 20년 동안 검증된 우리의 제품들이 전 세계에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감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년 동안의 매니아층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근자감이었을 거예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20년간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먹혔기 때문에 전 세계에도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휴행컴퍼니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제품을 제대로 기술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하나하나가 왜 너희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다른 회사는 이렇게 다 몇 년 하다가 다 망가지는데 왜 너희들은 20년 동안을 버텼냐? 저희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그 노하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여러분 성공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특별한 노하우가 막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노하우인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저한테도 뭔가를 20년 동안 회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아주 머릿속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굳이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는 처음부터 제품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까다로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데모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 보여준 다음에 그 벌레 보면 막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걸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상품을 논할 때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제품 가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소비자가 소비자 만들기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소비자가 물건을 하나 쓰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업들의 물건을 내가 쓰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저 물건을 안 쓰고 B 브랜드인 내 친구 이야기를 듣고 이 제품을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저희가 철학을 다름을 추구하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예를 들어 무슨 성분이 좋다. 저희가 지금 추천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소문난 좋은 상품들을. 그런데 자꾸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성분이 좋아서 무슨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제품 가지고 이 회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그 성분 자체를 가지고 이 성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과 다른 건 뭐냐를 찾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찾다 보고 그 기술들을 찾고 원천 기술까지 가가지고 이 기술과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품들을 하나하나를 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저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클래스가 다르고 직접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 다릅니다. 어디 회사에서 무슨 물이 좋다? 그래서 무슨 물이 좋으세요? 알카리수가 좋대요. 자기 알카리수는 최고래요. 네.
육각수가 최고래요. 아, 네. 진짜 최고일까요? 최고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휴리오는 알칼리수면서 자화 육각수, 자석화된 육각수이면서 뭐예요? 1500ppb 이상의 수소가 나와버리잖아요. 그것도 전기분해가 아닌 자연분해로. 이 정도는 돼야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이 업계에서 소비자들도 이 제품을 가지고 멤버십을 구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제가 이게 2003년에 쓴 책입니다. 2003년에 이 안에 보면 제품은 이래야 된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자가 책을 이렇게 써놓고 이것과 다른 제품들을 제품으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15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것이 가장 휴앤컴퍼니의 수준이 다른 이 패러다임이 다른 새로운 아이템들과 새로운 시스템을 얹었을 때, 아, 정말 시스템만 이렇고 들어가 봤더니 수준이 이렇다 그러면 수준 못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베이스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제품들, 그 수준이 높은 제품들을 더 얹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하나하나의 기술들, 자, 표면적으로 절대 휴앤컴퍼니와 다른 회사를 비교할 때는 절대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냥 집 외형을 두 개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직접 비교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을 지은 성분, 그 자재들, 그 성분들, 그 안에 있는 가구들, 그것이 어떠한 클래스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현실과 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져요. 저는 휴앤컴퍼니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휴앤컴퍼니를 알아보시려면 그냥 이렇게 겉으로 알아보시려면 그냥 시간 낭비니까 알아보시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진짜 이 휴앤컴퍼니의 참 깊이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클래스가 다르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품들 하나하나가 각 나라에 먹히겠다. 또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것을 철저히 개인화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개인화된 플랫폼이 주체가 누굽니까?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이 세상에,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소비자에게 이 제품 하나를 턱 하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라고 턱 던져줬을 때, 과연 이 소비자가 자기가 알아서 마케팅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확률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뭐 생방송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 보고 계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빙하수입니다. 이즈브레라고 하는 빙하수예요. 지금 약국에서 2,200원에 파는 거 저희는 1,000원대에 팔아요. 가장 싸게 팔고 가장 이게 좋은데, 이게 나와도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깨끗한 물을 손에 쥐어드려도 이것을 자신의 마케팅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 어려워요. 그 벽을 뛰어넘는 플랫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휴앤컴퍼니가 지금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설프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업이 됩니다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클래스를 다르게 하고, 이 시스템의 클래스를, 스케일의 클래스를 다르게 하고, 또 이 시스템, 플랫폼을 저희가 10분의 1밖에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휴월드는 10분의 1밖에 아니에요. 나머지 9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이런 아이템들이 턱턱턱 올라왔을 때 이것을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쉽게 만들었다면 다른 데에서는 쉽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것을 저희 휴앤컴퍼니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품들도 단순히 우리 상품들이 아니라 시중에서, 저희 휴앤컴퍼니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우리 전략 상품과 일반 상품.
일반 상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들을 올려서 그들이 이걸 선택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똑같다 보니까 가격 정책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은 뭐하고 비례하냐면 그 회원 수하고 비례합니다. 우리가 휴행컴퍼니가 점점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가격은 점점 내려가요. 더 싸집니다. 왜? 집어넣는 사람이 이 유저를 보고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유저를 늘린다면, 전 세계인들이 늘려진다면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철저하게 무엇을 섞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섞겠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것만 따로 띄어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최고냐면, 제품은 일반 마케팅도 네트워크 마케팅도 다 좋아야 되니까 제품을 공유한다고 보면 네트워크만의 특별한 조항은 무엇이 있느냐? 보상 플랜이에요. 네트워크만의 특별한 보상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 플랜을, 저는 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짠 보상 플랜이에요.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직접 관리를 하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걸 짰을 때 저는 간단했습니다.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많고,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안 받게 만들어보자. 한마디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조항들이 많아서 이거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걸 가장 대한민국에 다 없애보자. 그렇게 해서 락이 가장 안 걸린 보상 플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과학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좀 예민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할게요. 지금 신규 회사들, 새로 만들어서 바이너리를 채택하는 회사들의 거의 대부분의 유형이 이 틀이 비슷해요. 왜 어느 성형외과 어디 가면 여자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규 업체들의 보상 플랜 짜는 형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게 누구 패턴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비슷해요. 예. 아무튼 그러한 보상 플랜과 또 그 안에서 사업이 되게 만드는 진짜 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배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과 기존에 있는 패턴, 지식을 완전히 바꾸려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한 수준을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면 간단해요. 그냥 제품 좋은 거 만들어서 가서 개 1대1 리크루팅을 하거나 이런 세미나에 그냥 초청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시키거나 그렇게 세미나 하거나, 그러한 일률적인 그러한 사업 패턴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과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히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돼요. 휴행컴퍼니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 대표이사가 지금 하는 말을 두리뭉실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어디 가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사업 설명회 가보니까 막 제품 데몬스트레이션,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다 죽인다, 그냥 막 다 이걸로 다 휘젓는다,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장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매출 끊으세요. 끊으시면 바로 뭐 몇 명 하면 얼마가 팍팍 들어오고 난리가 나면 이래야 되는데, 휴행컴퍼니 사업 설명회 가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어디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휴행컴퍼니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휴행컴퍼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비주슈머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휴행컴퍼니는 제대로 된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소비자들이 다 탐내는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탐내는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에게 자, 자신의 플랫폼에서 물건 사세요. 그러면 자가 소비만 해도 수익 들어옵니다. 두 번째, 당신의 플랫폼을 자랑하세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래 자랑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랑만 잘해도 돈 버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자랑을 못 해요, 자랑을. 내가 이런 플랫폼 운영해가지고 돈 이만큼 번다라고 막 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랑을 못 해요. 자랑할 만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이게 됩니다. 소비자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플랫폼 멤버십 수준이 높아져야 플랫폼 멤버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 울타리 안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을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어야 이 사업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제품을 더 잘 만들어야 될까? 보상 플랜을 더 잘해야 될까? 교육을 더 강도 높게 해야 될까? 회사에 막 그럴듯하게 막 인테리어를 더 많이 해야 될까? 행사를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야 될까? 이게 뭐예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걸 잘하게 만드는 기법이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것만이 아닌 새로운 완전히 입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휴앤컴퍼니가 뭔가 하나하나씩을 도전할 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홈쇼핑 시작했을 때 웬 네트워크에서 홈쇼핑을 해요? 일반 기업들하고 막 손잡고 그냥 무료로 그 수익을 막 줄 때 아니 네트워크 기업에서 무료로 뭘 이걸 막 줘요? 방송국 갔더니 내가 그 기억납니다. 방송국 하면 이 방송 시스템이 이게 돈이 보통 듭니까 이게? 방송국 만든다 그랬더니 모 기업의 오너가 CEO가 저랑 있는 오너가 했던 말이 딱 기억나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 매출이 팍팍 오른 줄 아냐고.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잡아놓고 확 교육해야 매출이 뜬다고. 생생히 기억납니다. 방송하면 사람들 안 모인다고. 왜? 딴 데서 방송 들으니까. 누가 모릅니까?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 것은 그 나라에서 소수를 데리고 확 해서 매출 뽑는 사업이에요. 완전히 일반화된 아이템들을, 일반화된 상식들을 전부 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홈쇼핑을 하니까 특별해져야 됩니까? 홈쇼핑 지금 TV만 틀면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홈쇼핑인데 왜 네트워크 회사가 그걸만 하면 특별해야 됩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특별하지 않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중에서 다른 것보다 나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식 바꿀 수 있어요. 그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가 휴앤컴퍼니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가 휴앤컴퍼니니까 휴앤컴퍼니의 진짜를 보려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서 여기는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다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 설명회 때 사업을 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사업을 논할 수 있고 진짜 멤버를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주 슈머의 4대 요소가 명분 실리 시대 문화입니다. 이건 영원히 비주 슈머가 살아있는 한 옆구리 쿡 찔리면 나와야 되는 단어예요. 명분 실리 시대 문화. 이 사업을 하는 명분을 만방에 알리는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실리, 진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진짜.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 시대, 가장 시대에 앞서는 그러한 선두가 되겠다. 그것이 맞아지면 이 세상은 문화, 비주 슈머의 문화로 바뀔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회는 탁 떨어지면 잘 안 보이는 게 기회래요. 자기의 머리 위에 딱 떠 있을 때는 자기의 그림자가 안 보인대요. 해가 떠 있을 때는. 그래서 기회를 잘 기회인지 모른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서야 자기 그림자가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즌2의 캐치프레이즈가 Present the Opportunity, 뭐예요? 기회를 선물하라예요.
이 기회 꼭 잡으십시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수많은 인생의 컬러를 바꾸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고요.